거기 올라오는 댓글들을 오늘 조금 전에 잠깐 봤는데,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12월 29일 날, 무주택자들 이러한 제목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올라오는 댓글들을 오늘 조금 전에 잠깐 봤는데,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나는 무주택자인데, 내가 무주택자이고 싶어서 무주택자인 것 같느냐? 집을 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가 그런 분들한테 질타를 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걸 누가 질타의 대상이 전혀 아니죠. 그죠? 네. 야, 강남 아파트 사는 게 더 돈을 많이 벌어. 너 강남 아파트 사. 야, 너 강남 아파트 살 돈이 없어. 왜 강남 아파트 살 돈이 없어, 임마? 이렇게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시피, 무주택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답답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 돈이 있어. 그 다음에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론을 믿고 집을 안 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처럼 나는 집을 사야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인 거지 절대 뭐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분 댓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댓글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장기 전망보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단기 설거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이 왜 그거냐 하면은 내년 6월에 양도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나 고급주택 보유자는 차익의 60에서 70%를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순이익 60%에서 70%를 떼먹는 법령이 적용되기 전에 팔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년 6월 이후에 상승되는 것은요. 지금도 굉장히 다주택자 중과세 세율은 높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10%가 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차익자 있죠. 사서 1년 미만으로 판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70%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구입하신 분들 사자마자 이렇게 1년 이내에 파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것들은 내년 6월 이후에 팔더라도 10%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10%도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파실 분들은 6월 전에 팔겠죠. 그런데 반드시 6월 전에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 이분은 6월 이후에 팔게 되면 60에서 70%를 손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여기 보시면 결과적으로 법령 적용 후보다 60%는 이득 보는 셈입니다. 그 전에 팔면 이게 아니에요. 무슨 60% 이득을 보니까 10% 이득 보는 겁니다. 10% 이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주택자 세력 입장에서는 무조건 내년 6월까지 익절을 해야 되는 게 틀린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안 팔 거고요. 6월 전에 파시는 분도 있어요. 10%라도 아끼려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 몇몇 개 거래가 되고 6월 달 이후부터는 금액이 더 올라갔죠. 지금 중과도 과도해서 안 팔고 있는데 더 올라갔죠. 더 안 팔겠죠. 6월 달 이후에는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얘기가 단순해진다고 하면서 내용을 전개하시는데 일단은 전제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네. 왜 굳이 양도세 법령 적용되기 전에 매물을 소화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걸 사는 순간 사는 사람은 최소 60%의 디스어드밴티지가 생기는 셈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10%가 더 증가될 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7월 달에 올린 거를 다시 재편집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때만 샀어도 사실은 6개월 동안 오른 금액만 해도 웬만하면 1억입니다. 여러분들 1억 벌려면은 노동소득으로 벌려면은 장난 아닙니다. 예, 10년 모아도 벌기 힘듭니다. 예, 그거를 한 번에 선택으로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전 영상을 다시 연말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고해 보시라고 리프레시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동생 한 명에게 3년 전부터 집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사고 있다가 3, 4분기 임장 좀 다니나 싶더니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얘기 안 하려고요. 이런 분들이 동생한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줬겠습니까? 아니면 동생이 집 사서 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동생 지인, 뭐 친동생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생한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저도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벌 만큼 벌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변에서 제 친구나 뭐 이렇게 지인분들이 아직도 고생하시는 걸 많이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쨌든 저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인데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그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곡해해서 듣는 거죠. 투기꾼 새끼 뭐 집 안 팔리니까 저런다, 아니면 집값 띄우려고 저런다. 이런 분들은 좀 마인드를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심으로 저는 이분이 동생에게 얘기했었던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집 사세요, 사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꼭 질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그런가 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집을 사야 돼, 이거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좀 화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도 제가 요즘에 들어서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비해서는 꽤 많은 수가 제 영상을 보고 마음을 먹고 집을 사셨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갖고 와,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갖고 마음을 돌려서 집을 사서 돈을 버신 분들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네,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다 저한테 집 산 거 아닙니다. 예, 저한테 집 사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한 거. 저랑은 아무 이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줘서 너무 고맙다. 예, 진짜로 기쁘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해피해. 서로 간에 윈윈 되잖아. 다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게 되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뭐 사기쳐서 삽니까? 왜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분들. 여기에 대해 이제 답변이 이제 달린 게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달아주셨냐면, 노동소득으로는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걸 따라잡을 수 없으니, 공감하시죠? 노동소득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도 연봉이 1억이라도요, 부동산 가격을 못 따라잡습니다. 그쵸?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더 따라잡기 힘들죠. 그래서 투자해서 자본소득을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따라잡으려면 투자해서 자본소득을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일확천금이 아니라 진짜 투자를 공부하고 종잣돈을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서 토익 투자를 시작하고 차차 돈을 불려나가고 그 후 집을 사는 겁니다. 이분, 네,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집을 사고 싶어서 못 산다는 분이 많으셔서 안타까워서 댓글을 다는데 현실적으로 이 방법뿐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요. 이젠 수도권에서 집 살 때는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집 사기가 어렵죠. 다들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돈을 모으시고 집을 사시는 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부하고 종잣돈, 시드머니는 최소한 모으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가 최초에 투자했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집을 못 사시는 게 이거 같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물어보면 한 3억쯤 있어요. 전세보증금 2억 5천 있고요. 주식에 한 3천 들어가 있고 현금 2천 있어요. 3억 갖고 뭘 사요? 널렸습니다. 3억 갖고 살 거. 3천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들 등기 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 무슨 읍면 지역에 뭐 농가주택 뭐 허름한 거 그런 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서울도 살 수 있고 경기권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못 사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여러분들 뭐 내가 뭐 20대 초반 뭐 이런 애들 100만 원밖에 없어요, 200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이런 분들이가 아니고서는, 예? 아니고서는 집을 뭐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건 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다 서울에 살려고 하니까 집이 없는 거지. 외곽에 사세요. 지방도 오를 만한 데도 오르니까 지방도 사세요. 나 직장이 서울인데요. 그냥 전세 안고 사시면 된다고요. 예? 투자로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직장이 강남인데 그럼 언제 뭐 도와서 강남 삽니까? 평생 못 삽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돈 모아서 강남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0.01%도 안 돼요. 일부 사업가들 외에는 못 사요. 돈을 모아서 강남에 집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올라가면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산하면서 상급지 갈아타기 이동을 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최초에 투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부천 원종동 고강동 쪽에 빌라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냐면 7,500만 원짜리 전세 6,800만 원인데 700만 원 갖고 산 거예요. 그 중에 500만 원은 빌렸습니다. 예, 그래서 200만 원 갖고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불리고 하면서 자산을 획득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1,000만 원도 없으세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오세요. 제가 다 집 사드릴게. 예? 그게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상상하는 내 눈높이의 집을 자꾸 상상하니까 신축, 새 아파트, 대단지, 당연히 돈이 없죠. 그건 웬만한 사람 다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시작이 거기가 아니었고 밑바닥에 조그만 뭐 빌라, 지방의 아파트, 뭐 다른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늘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지 한 방에 가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정 부분의 나이에 따라 어느 정도 연령대에 따라서 모으는 어떤 그 대강의 CD머니가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삽니다. 30대 초중반서부터 집 다 살 수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집부터 시작해야지 못해요. 네, 내 직장이 서울인데 언제 집을 사, 서울에. 서울의 평균 가격이 지금 9억 5천인데 대출도 안 해준다는데 그거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그만 거부터 나랑 직접 거주할 건 아니지만 거주할 집과 그 투자용 집을 또 따로 분류해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동산 격언 중에. 그런 것처럼 일단은 등기를 치면서 작은 걸 사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임장도 다녀보고 부동산 얘기도 들어보고 공부도 하고 이게 등기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도 취득세는 얼마인지 뭐 이럴 땐 어떻게 되는지 법무사 얘기도 듣고 세무사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건데 다 그 과정 거쳐서 간 거예요. 저를 포함한 누구나. 아시겠죠? 자, 저한테 이 사람 외에도 집은 투자용이네요. 전 집이 있지만 오르든 내리든 한테 가지고 아무 상관없던 사건 1인입니다. 오케이. 이런 분들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글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부동산은 어느 정도 투자 성격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투자는 아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들이 어떻게 나오면은 부동산은 어느 정도 투자 성격이 있는 게 맞다. 심지어는 부동산은 100% 투자용이다. 그건 본인 생각이고 주거기능뿐 아니라 매매차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나는 돈에 해탈했다. 오케이, 인정. 근데 돈을 벌고 싶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게 되면은 점점 뒤처지게 되겠죠. 전 누굴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를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6월 1일 세금 핵폭탄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분들은 6월 전에 매물을 다 내놓겠죠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많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일단은 양도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증액되는 거고 양도세는 높이면 높일수록 더 강력하게 보유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고요. 다주택자들의 세금 핵폭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분들은 뭐냐면은 다주택자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 예를 들어 강남에 한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 굉장히 좋은 것들. 이런 상태에서 심지어 명의도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남편한테 다 있거나 부인한테 다 가 있거나 이렇게 해갖고 개인이 여러 개의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에 좋은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여러 개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세금 핵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건을 한두 개 정리하겠죠. 그 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지켜보시면 압니다. 6개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영상을 찍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의 예상과 제가 말씀드린 예상을 한번 보세요. 저는 6월 전에 물량이 일부 나오지만 충분히 소화가 될 만한 물량이고, 오히려 6월이 끝나고 7월부터는 다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물론 상반기에도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분들은 6월 전까지 물량이 막 쏟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6월 1일에 핵폭탄을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시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 어떤 시대의 화두인데 이거를 아니고 투기 수요로 보고 있다는 사람은 몇 명 있죠. 누군지 알겠네요. 그런 사람들 거 보셨나 보네. 넘어갑니다. 하락론자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 못 사는 경우 많습니다. 대안은 없고 닥치고 살아 뿐인데 아까 계속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답글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자, 이분이에요. 자, 이분이 여기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써주셨냐면 물론 돈이 없죠. 금수저가 아닌 이상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열이면 열 모든 부동산, 경제, 재테크 관련 도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종잣돈을 모으라 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언제 모아 자산가가 되나요?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런 다음 돈이 모이면 그 뒤부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출이 안 된다고요? 경락대출 이용해서 경매라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거의 처음에 200만으로 시작했었지만 이분은 경제적 자유에 근접할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네. 흑수저로 시작해 40대 중반이면 벌써 은퇴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 굉장히 젊은 분이죠.
예, 글 쓴 분도 부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책 보는 게 힘드시면 요즘 좋은 유튜버들 많잖아요. 기초부터 공부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 의견들, 제 경험들 말씀드렸고, 이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간 거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다 밟은 분들입니다. 이분이 여기를 한 번에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없고 답이 없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만 모아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것 많아요. 예?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많죠? 돈 없어서 못 사고 있죠? 안 사고 싶겠어요? 더 이상 답변 안 드립니다.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가 모였다, 2,000만 원, 3,000만 원 모였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집들이 등기 칠 게 많습니다. 예, 이상한 거 아니고라도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발품을 많이 안 팔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걸로 과연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본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 돈 갖고 뭘 사? 내지는 내 눈높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기에는 아직도 돈이 부족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 할 수도 없고. 자, 이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승우님, 님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IMF 때 아파트 2채 갖고 있었는데 때론 집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인생에 대해 자신있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무주택자들은 님의 말처럼 하락론을 믿어서 매수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정말 여러 번 나오네요, 이 얘기는. 인생은 굴곡이 있는 것이라서 지금 무주택자를 질타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질타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해야 한두 분이라도 제 얘기에 귀담아 들을 것 같아서 좀 표현을 강하게 하는 것 뿐이지 절대 여러분들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위로를 해주는 게 더 낫죠.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못 사도 괜찮아요. 뭐 꼭 집 있다고 사는 건가요? 괜찮아요. 지금은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온을 느끼죠. 그분은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 오히려 못할 짓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어떻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승훈 소장님의 방식대로 위로가 하는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좋은데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감정팔이가 하는 현실적 도움이죠. 모든 출발점은 생각을 바꾸는 데 출발하니까요. 제가 이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해 주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위로해 주기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공감과 좋아요를 받을 수 있고, 구독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제가 정말 이거 장사꾼이라면.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좀 질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뭐라 하는 것처럼 해서 듣기 싫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현실의 이면을 잘 파악해 보시고, 저 양반 내가 못 믿겠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속냄샘 치고 한번 공부나 해볼까? 부동산이 정말 등기 가격이 상승하는지, 등기를 쳐야 되는지 한번 고민이나 해볼까? 이렇게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7월 영상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7월 달에만 샀어도 여러분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근데 내년 6월 되게 되면은 또 이런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연말에만 사서 좋았을 걸,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자, 이런 분들 있어요. 이제서야 느끼네요. 그래서 집 샀습니다. 수원 쪽 역세권으로 감사합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장기 우상형. 이승훈쌤이 몇 년 전에 충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자, 늦었지만 이분도 몇 년 전에 충고라면 제 채널을 몇 년 전부터 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서 집 산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샀으니 아직까지 이제 깨닫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는 잘하신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니까 제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보니까 1주택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세상은 무주택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와 등기의 맛을 본 1주택 이상을 바라는 이들로 나뉘는 것 같음. 때려 죽여도 무주택자들의 신념은 절대 바뀌지 않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신념을 버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표현이 재밌네요. 등기의 맛을 본.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등기를 일단 쳐봐라. 무주택자분들. 등기를 일단 쳐보게 되면은 그 친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떨어질 걸로만 생각하고 떨어지는 어떤 모든 그런 데이터만 보였다가 내가 유주택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이유나 데이터가 훨씬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이 신념이 바뀌려면은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는 순간 또 집값 떨어져 해도 아니야 올라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무주택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등기의 맛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 이 표현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올라가는 집값을 멈추는 방법은 사는 것 뿐이더군요.
좀 씁쓸하지만 이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올라가는 집값을 무슨 수로 멈추겠습니까? 자, 이분 같은 경우도 30대 초반이에요. 물론 이번에는 뭐 대출이 거절돼서 전세로 들어왔다, 뭐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이 빨리 내 집 마련하려고 하면은 대출이 오히려 더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거절해갖고 지금 전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집을 못 구하고 늦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근데 이분이 30대 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런 분들을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예. 요즘 그 제 상담하는 분들도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아지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보게 되면은 야, 예전에는 진짜 거의 뭐 40대, 젊은 분이 40대였고, 보통 50대, 60대 분이 태반이었죠.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뭐 유튜브로 이제 많이 젊은 층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20대도 있고, 심지어. 대부분 30대 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상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시작이 빠르기 때문에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잘 되실 겁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쟤를 절대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 뭐냐면은 돈이 내가 몇 억 이상 돼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사고 싶은 집과 실제로 처음에 시작하는 투자용 집은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든 그게 한 돈 1,000만 원 이상만 되게 되면은 다 살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해보시고 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